유부녀들에게 물어봐.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정말 딸랑이가 울리나요? 나 뭐가 이게 오느냐 막 이런 거지. 왔어? 짜잔.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만 빼고 이제 다 유부녀가 된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아, 여러분들한테 결혼, 연애 고민을 받았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민이. 그래서 그것들을 친구들한테, 유부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결혼, 연애 상담, 그것도 찍어가지고 올게요. 어머, 바닥에 이게 뭐지? 뭐야? 나 요즘에 올림픽 다 챙기고 있어? 아 진짜? 재밌어. 시간이 많나 보네. 아 근데 그거 시간이 티아스 많이 없어. 그래서 날아서 핸들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탁 쳤어. 기술 좀 오빠 머리가 나고 있어? 여기 다 빠졌다가 진짜 편하게 넣더라. 그 사람을 보고 했더라. 진짜? 여기 쪼여서 내려야 될 때. 총을 쏘러 갑니다. 없어졌어? 되게 크다. 오방 하고 있어? 오, 맞췄다. 아, 예뻤네. What? Every single day going MIA. Yeah, I'm over, yeah, what more can I say? 너는 지루해, move out of the way. 승부욕은 없는데 실력이 있네. Just let it go, boy. 머리 bling bling, style. 유부녀들에게 물어봐. 반지. 야, 아니 이거 봐봐. 얼마큼인가 뭐야? 결혼했는데 혼자 있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근데 사실 없어? 딱히 혼자 없어. 있고 싶을 때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응. 나는 둘이 있는 게 좋아. 오. 근데 항상 많이 필요해서 항상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아, 이제 개인 타임 약간 이런 아, 개인 타임 이렇게 얘기해? 각자 시간 보내자 약간 이런 느낌.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정말 딸랑이가 울리나요? 정말로 다르냐 이거지. 나 뭐가 이게 오느냐 막 이런 거지. 왔어? 역질문.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오진 않고 그냥 난 시기적으로 시기가 가장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 오빠 지금 만나는 오빠가 나쁘지 않은데 오빠랑 왠지 결혼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 딱 있었어 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얘랑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얘보다 좋은 애는 없겠다라는 생각. 맞아. 계속 만나면- 감동을 하는 게 누적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감동이. 결혼하는데 조건이랑 사랑 중에 뭐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 나도 그것 때문에 영거 너무 서운해하겠네. 그것 때문에 고민 많았지. 어. 그 10년 전에 얘를 만날 때 조건 보고 만난 게 아니니까. 그 나 편집 안 할 거야. 생각하고 말해. 근데 결혼하려다 보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것저것 막 따지는 게 있는 거지. 이제 와서 나도 옆에서도 보니까 많이 따지니까 또. 잠깐만 약간 이렇게 되다가 근데 결국에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조건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난 이게 진짜 뭐 어떤 조건보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면 조건인 것 같아. 남편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 그렇잖아. 그런 약간 너 그렇잖아. 아줌마 너무 사랑한다. 방구를 트셨는지. 나 방구 끼는지도 몰라. 나도 난 똥 쌀 줄 모른다고 해. 근데 왜 안 터? 난 남편이 안 터서. 오빠 너랑 서로 그래. 그리고 나 가끔 우주가 했다고 한 적도 있어. 그야. 찌야. 똥 마려? 막 이렇게. 우리는 뭐 배틀하지. 대화해. 한 사람만 보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전 제가 바람이 날까봐 무서워요. 나도 그런 걱정했거든. 나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결혼하면서 바뀌는 것 같아. 어떻게? 그 안정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나도 약간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연애 때 느꼈던 감정과 너무 그 어나더 레벨의 느낌이랄까? 맞아. 브랜드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의 눈엔 안 보이는 이 귀여움이 내 눈엔 너무 보이고. 그리고 나는 한 사람만 보는 건 본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약간 왜 삿바죄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죄가 아니잖아. 나는 정말 의지가 있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운명의 아니어서 소용돌이에. 난 저게 솔직히 믿을 수 없어. 왜냐면 난 다 저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의지다. 그 마음이 혹시나 들더라도 그거는 이제 의리로 가야 되는 문제. 그치.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결혼하면 고생 좀 할 것 같은 남자 vs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결혼하면 편할 것 같은 남자. 자, 얼마나 내 스타일이야. 많이 아니면 힘들어. 어떤 식으로 고생? 여자 문제야? 여자 문제는 절대 안 돼. 아, 여자 절대 문제는 안 안 돼. 되고. 여자 문제는 절대 안 돼. 조금 게을르다? 오케이. 그래? 얼굴 좀안 한다? 그 정도는 얼굴까? 괜찮아. 그러니까 신뢰를 나한테 저버리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맞아. 조금 그냥 불편하다. 이게 중요해.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부부관계는 의리야. 보통 내 자기 스타일의 외모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많을까? 남자 여자 둘 내 스타일이야. 조연이? 난 뭐가 되냐? 맞아. 나도 내 남편 사랑해. 친구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산책로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초창기 때 여기서 막 플레이리스트 소개하고 이랬는데 이 산책로 뛰어다니면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확실히 진짜 많이 바뀌어요. 30대가 되니까 여태까지 그냥 쭉 친구였던 그런 사이에서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 근데 집에 오면 바로 노브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샷을 찍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다시 더워 죽겠는데 입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집에 오면 바로 저처럼 벗어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근데 잘 때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가슴의 모양에 따라 다르고 나는 못 견뎌. 난 집에 오자마자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서는 안 하는 장소예요. 예전에는 저는 진짜 귀찮아서 화장도 자기 전에 지웠단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와서는 한참을 뻐기다가. 근데 이제는 답답해. 그러니까 내 몸을 억제고 있는 그 속옷이든 화장이든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 없애고 싶어. 팩을 좀 해야겠어. 이거 저번에 토리튼 팝업 갔을 때 받았는데 되게 촉촉하고 약간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약간 불긋불긋해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되게 가라앉고 촉촉한 느낌 들어가지고 오늘 지금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눈구멍이 왜 이렇게까지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눈이 몰리기는 했는데 눈을 맞추면은 입이 안 맞고. 친구가 울사라 맞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울사라 할 돈은 없고. 완전 촉촉해졌어. 맛있다. 옛날에 아빠랑 한참 가서 먹었던 거 알아? 기억나? 쳤는데. 그래. 안 봤어. 아빠랑 둘이 밥 먹을 일 있으면 무조건 보쌈 사달라고 해. 할머니 밥상. 같은 데야. 그 기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확실히 안 게 막 새벽에 자서 늦게 일어난 날 있죠. 아침이 이미 거의 다 날아갔어. 그러면 저는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날 하루는 망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계속 이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제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난 저녁에는 별로 일하고 싶지가 않아. 7시 반쯤에 일어나서 8시에 나만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글을 쓰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막 그런 게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머리가 맑아지면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계획이 12시에 무조건 소등, 그리고 8시에 기상하는 거. 이번 주는 그거 하나만 좀 제대로 지켜볼까 봐요. 이게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
벌써 5분이 넘어갔어. 굿나잇. 와 오늘도 엄청 더운데? 사과 있어요? 맛있게 먹고 싶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넣겠어. 다 찼어. 와, 다 갈린 거야. 친구 애기 보러 가려고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동네에 사는데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애가 귀여워. 전 진짜 애기가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포동포동 애기같이 생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러 가려고. 근데 출산 선물을 사야 되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한, 제 친구를 위한 걸 살까, 애기 선물을 살까.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기 옷을 사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너무 금방금방 자라니까 예쁜 옷을 입히기에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남이 그걸 사주면 좋다는 거야. 애기 옷 샀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원래 선물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사기는 아깝고 이런 거 사주면 좋잖아. 또 애기 브랜드는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에트와라는 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에트와. 어떻게 괜찮은 브랜드라고 하던데,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괜찮게 샀나요, 어머니? 어머니들? 친구가 마음에 들어있으면 좋겠죠. 귀여워? 애기 나와도 돼? 애기 나와. 왜? 너 진짜 귀엽구나. 귀여워? 야, 이제 집이 완전 애기 집으로 바뀌었다. 그치. 누구야? 이제 울걸 근데? 야, 손 씻고 올게. 안녕. 너 손목 이거 했구나. 이거 아파서? 지금 괜찮은데? 야, 근데 얘 되게 하얗다. 그래? 아니, 맞아. 좀 하얗다는 얘기 많이 얘 들어.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엄청 길잖아. 네 손가락 닮았나 봐. 그럼 봐봐. 맨날 지나야. 친구 보고 손가락이 어쩜 이렇게 길고 곧냐고 맨날 그래. 내 손에 이렇게. 귀여워. 근데 애가 똑같네. 누구야? 지금 신기하게 본다. 나 애기들이 항상 엄청 신기하게 보는 그래? 스타일인데. 다른 나라 온 줄 알아? 얘지. 엄청 옹알이 하는데 요즘에. 손가락이 어쩜 이렇게 길어. 말도 안 돼. 여보게 어떡해. 귀여워 죽어. 너 애기 안을 수 있어? 목을 여기 받치고 목을 이렇게 받쳐. 여기 엉덩이 이렇게. 아니 팔을 이렇게 해봐. 목만 잘 받치면 돼. 됐어. 안녕하세요. 근데 애가 되게 따뜻하다. 원래 온도가 좀 온도가 높아? 파닥파닥거린다. 아, 말코라. 선물 준비했잖아. 어머머. 진짜? 응, 선물 줬잖아. 그래? 그때는 편지 줬지. 우리 현찰거리야. 이거 풀어볼까요? 귀여워. 애트야.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야, 지금 입을 수 있겠는데? 입혀보자. 지금 입을 수 있는 거. 야, 다음 주에 입고 가야겠다. 어떡해? 야, 이거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입으면 되겠다. 진짜? 너무 좋지? 완전 귀여워. 야,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모가 아주 잘 놀아주네. 너는 애를 처음 낳은 게 맞니? 응. 왜? 되게 자연스럽지 않냐 너? 그래? 응.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안 해? 잘한다 하잖아? 조카들 뭐 기저귀 갈아보고 이런 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 맞아. 어. 조카 2명이나 응. 그래도 꽤 많이 봤잖아 네가. 맞아. 아픈 데는 없어 몸? 응. 괜찮아. 괜찮나? 그때 예방접종하고 열나고 열이 처음 난 거지. 물수건하고. 아니 네 아픈 데 없니? 괜찮아. 아줌마는 지금 너무 좋으시겠다. 왜? 두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이렇게 애 낳고. 해놓고. 딸 둘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딸 셋을 낳네. 증식하고 있어. 증식했네. 지금 안 빠는데? 그 연식이 좀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도 당근한 거를 다시 파는 거잖아. 근데 상태가 괜찮아. 시우네 집에 갔다 와서 아기가 자는 걸 보고 와가지고는 제가 여태까지 어머 세상에 완전 잤어. 배고파. 지금 헬스장 가야 돼가지고 저는 요새 헬스장 가기 전에 그렇게 잘 챙겨 먹어요. 살려고 못 참아. 이거 최근에 읽은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집중력이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인덱스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와닿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 책의 요는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게 우리 개인의 탓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자제력이 없어서 핸드폰 스크린 타임 해가지고 딱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지키면 되는데 내가 의지가 박약이어가지고 못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책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인간이 나약한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 핸드폰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어플들,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들이 다 누구야? 전 세계에서 난다기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실리콘밸리에서 막 연구하고 막 인간의 심리 연구하고 별별 그 영역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수만 명의 실리콘밸리 연구진한테 우리는 굴복당한 거라는 거죠. 그 내가 쇼츠를 잠깐 한 30분 재밌는 거 보고 끌려고 했는데 2-3시간 이렇게 봤어? 그러면 전 진짜 자책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쓰레기인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수천 명의 실리콘밸리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진 것뿐이다. 이런 기후에도, 이런 자연 환경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기능인 게 무한 스크롤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지금 아주 어리신 분들은 모를 테지만 옛날에는 페이지를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내리다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하면서 점점점점점 100페이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스크롤 몇 번 내리면 끝이야. 더 이상 안 내려가. 그래서 숫자 2를 눌러야 두 번째 페이지로 나가서 두 번째 페이지의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없어지고 여기에 무한 스크롤, 페이지가 없어진 거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페이지 없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릴 수 있잖아. 계속. 그 페이지가 없어진 게 사람들의 충동에 엄청 영향을 준 거더라고요. 난 그건 진짜 몰랐어. 페이지가 있으면 우리가 다음 장을 볼까? 말까?
이거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면은 선택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 스크롤은 뇌가 관여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충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저자는 회사에서 충분히 사실 끌 수 있잖아. 무한 스크롤 기능 없앨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지. 수익성을 위해서. 근데 아니 말하다 보니까 너무 진심으로 길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이 책에 대해서 혼술 토크에서 아예 따로 얘기해볼까요? 할 얘기가 좀 많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어때요? 보고 싶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1시 15분? 12시에 무조건 소등하는 거 개같이 실패. 지금이라도 한다. 빠이.